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미래형 콘텐츠가 정부의 지원 속에 육성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지하철 게시판을 설치해온 풍경소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포교 게시판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1960년대 제작된 문화영화 열반과 석굴암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다섯 스님들의 이야기인 영화 선종무문관이 극장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승재 광운대 교수가 쓴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 행기가 올해 불교 출판문화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양윤경 제주 서귀포시장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이 문화유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문화재들도 첨단 VR 기술 등으로 국민들의 향유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옷을 입고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됩니다.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정부 주도로 펼쳐집니다. 문화재를 AR이나 VR로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서 체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첨단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 속에서 문화 콘텐츠의 영역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오래된 유산으로만 여겨지던 전통문화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곤 합니다. 우수한 문화유산, 또 문화재, 특히 문화재 70%를 차지하는 우리 불교의 문화재들을 우리 국민들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만드는 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만 14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이 역사, 교육적 활용도와 함께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또 문화시설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와 미래형 콘텐츠 투자 확대, 포용적인 쌍방향 해외 진출과 교류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궁무진한 역사성과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의 결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승강장 게시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마음을 씻어주는 글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게시판을 설치해온 풍경소리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철도와 지하철의 포교 게시판을 새롭게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마음의 양식이 되고 누구나 공감하는 짤막한 글귀.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흐뭇한 미소가 생겨납니다. 풍경소리 포교 게시판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전국 철도와 지하철의 포교 게시판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지금 게시판이 한 2,300여 개 정도가 지금 부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내년도하고 19년도하고 20년 한 2년간에 걸쳐서 전부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겠다. 뭐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과 철도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 풍경소리 포교 게시판이 설치된 지점은 2,237곳. 내년부터는 2년에 걸쳐 모든 게시판을 현대적 감각을 갖춘 디자인으로 교체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역내 환경정비 사업 중 하나로 규격과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풍경소리는 포교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게시판 3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2,547군데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불교단체, 불자들의 모연과 지역 사업연합회와의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좀 다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한 뭐 종단이나 어느 한 개인한테 이제 뭐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20년을 이렇게 지속시켜 왔던 그런. 풍경소리는 20주년 기념 행사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풍경소리 작품 릴레이 전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20주년 연수회, 기념식, 도심 포교 관련 학술회 등의 기념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의 이미지를 높여온 풍경소리의 문화포교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승가인재 양성의 요람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발전과 대중화합을 다짐하며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서울 강서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범해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홍련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승가대 동문들이 종단 행정과 입법, 사법 분야 수장을 맡고 있다는 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문들의 더 큰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승가대 총동문회장이기도 한 범해스님은 총동문회 회원 스님들이 각자가 한국 불교 발전의 기반이란 자부심을 갖고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가는 데 이정표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사에서 원행 스님과 범해 스님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고 자랑스러운 동문 기수 대상과 학술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중앙승가대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종단의 전 현직 주요 소임자를 배출했는데 특히 승가대 총장을 역임했던 원행 스님은 최근 대학을 관장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이사장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전국 불교 신도 회장을 지낸 고 박완일 법사를 기리는 49제 회향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동문과 유족들은 서울 종로 법륜회관에서 49제 막제에 참석해 고인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0월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생전 뛰어난 대중설법으로 한국의 부르나존자로 불리며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1990년 BBS 불교방송이 역사적인 개국을 할 때는 방송국 설립 모금운동을 주도하며 방송 포교에 기여했고 월간 법륜을 발행하면서 문서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불교 소재의 문화영화 열반과 석굴암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에 젖게 하는 영상물이 시대 상황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란 불교계의 당면 과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구자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믿고 모시어 우러르는 마음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마음 바탕이라 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화 열반. 국립영화제작소가 1964년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힘들었던 시절 우리 불교의 모습에 아련함이 배어 있습니다. 영화 열반은 한국 불교의 전래 과정과 특징,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담담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설명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고유 신앙을 발전시키고 세련시켰으며 또한 화랑도라는 국민도를 이룩함으로써 호국 불교의 전통을 세웠고 그 밖에도 원효대사와 같은 위대한 많은 학자를 낳아 현존하는 불교 문화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통 문화와의 깊은 관련성을 전해주고 불교 의식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도 알려줍니다. 불교의 성대한 의식은 제를 올릴 때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제는 죽은 이로 하여금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원하는 천도제를 비롯해서 1966년 제작된 영화 석굴암도 경주 토암산 석굴암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역시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함께 선보였습니다. 석굴 입구에서 주실 끝까지의 길이는 1400cm, 원형 주실의 직경은 730cm, 석가모니 성을 모신 연화대의 직경은 364cm나 된다. 석굴암 조성에 담긴 놀라운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당시 문화 영화들은 국가 정책을 홍보하거나 생활 모습을 외국에 소개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불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는데, 불교 문화 콘텐츠가 갖는 깊은 역사성과 불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선종 무문관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으면서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불교 콘텐츠 생산이 불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1960년대 추억의 문화영화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불교 수행을 소재로 한 영화 선종 무문관이 극장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출입이 단절된 수행 공간 무문관에서 벌어지는 스님들의 용맹 정진을 담은 선종 무문관은 지난해 조계종이 주관하는 불교 언론문화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선종 무문관은 지난 2010년 하를 연출한 윤용진 감독의 두 번째 불교 영화로 깨달음을 구하려 하는 5 스님들을 통해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제작사 관계자는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와 이봄 시어터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아트홀 가얏골 등으로 개봉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스님과 문화특보 해일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대학 동문 불자 모임으로 교계 안팎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송년법회로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제1회 자랑스러운 고대 불자 교우상을 시상하면서 열심히 정진한 동문 불자들을 격려했고, 특강으로 시대에 부합한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BBS 불교 방송에서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BBS 본사에서 열린 고대 불자교우회 송년법회에서는 제1회 자랑스러운 고대 불자교우상 시상식도 거행돼 선상신 BBS 사장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선경 고려대 의과대 교수, 안심정사 회주 법안스님 등이 수상했습니다. 숨가빴던 한 해도 돌아봤습니다. 올해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일본의 명문사학 와세다 대학 불자교우회와 협약을 체결하며 대학 간 국제불교교류회 새 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발간되지 못했던 불자교우회 특집 회보도 제작 배포돼 문서 포교의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고대 역사상 113주년 되는 해에 불교로서는 해외에 첫 자매당하고 애물 맺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교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대성황을 이루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고대 불자교우의 동문이자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 BBS 선상신 사장으로부터 이 시대의 미디어 포교가 갖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 사장은 해방 이후 CBS 기독교 방송이 민간 방송 최초로 설립됐지만 우리 불교는 늘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외면을 받아오다 정치적 격동기, 대선 공약화를 통해 BBS를 태동시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BBS 탄생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상파 라디오이면서 TV 채널 사업자이자 공익 성격의 언론사라는 3가지 근원적 역할과 기능이 BBS를 떠받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재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방통이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 발전기금도 내야 되고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프로, 어린이 프로, 다문화 프로, 소외계층 프로. 국제협력과 문서 포교로 대학 동문 불자회로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 불자교회.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마무리한 무술년의 만큼 기해년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도서문화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향기 가득한 불교 서적은 꾸준히 출간돼 불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교 출판계를 빛낸 올해의 불서 10편도 선정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제15회 불교 출판문화상 영예의 대상은 김승재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가 쓴 의상대사 구법 건축 순례 행기가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의상대사가 구법 활동을 벌이고 돌아오는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 학술적인 가치로 BBS 불교 방송에서도 일찍이 주목했던 책입니다. 인간과 시간, 공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이해를 통해서 불교 건축의 심오한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바람을 담아서 의상 대사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궁금증을 풀어나갔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인간, 시간, 공간의 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한 책입니다. 앞으로 의상 대사와 사찰 건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불교와 과학의 접목을 시도한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쓴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선불교의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낸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진경 교수는 지난해 불교를 철학하다로 입선작을 낸 데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사들의 어로, 여기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휘말려 있었던 셈이고, 그 휘말린 상태에서 사실 그 휘말림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제가 하던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전 그런 점에서 하여튼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글로 적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걸 표현해 본 거였습니다. 스님의 남자친구 등 5편의 입선작과 올해 신설된 수양 번역상, 붓다북 학술상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시상에 앞서 불교 출판문화협회 회장인 조기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각각 인사말과 치사를 통해 불교 출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교 출판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사화하고 사바세계를 불국 정토로 가꾸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개성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중의 눈높이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 정진하여 미래 시대도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쉽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 탄생한 불서들이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수놓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4관왕에 올랐습니다.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아시아 음악 팬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100% 팬들의 선택으로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 세기말2가 29년 만에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복원보다는 부활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세기말2는 기술자와 예술가 8명이 7년간 매달려 복원한 것으로 내년 4월 4일까지 전시된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당시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한 사실을 알리는 독립신문 호해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타계한 독립운동가 홍재아 씨의 차남이 보관 중이던 이 독립신문 호해는
1925년 3월 25일 발행됐으며 당시 이승만의 독단적인 행동이 대통령 탄핵 사유였고 박은식 선생이 곧바로 임시 대통령에 선출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최근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꼭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로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름다운 관광지만이 아닌 4.3이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낸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 서귀포시는 유명한 관광지이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성산읍 지역의 제2공항 갈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곳인데요. 양윤경 제주 서귀포시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양윤경 시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서귀포 귤 하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국내적으로도 유명하고. 네. 최근에 북한에 보내진 귤도 서귀포산인데 이렇게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감귤이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거기서 생산된 감귤이 맛있는 감귤, 질 좋은 감귤이 생산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북한에 이제 감귤이 보내졌지 않았습니까?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이죠. 자,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귤은 단연 서귀포입니다. 네, 감귤로 인한 서귀포시 관광산업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한때 감귤을 대학나무라고도 부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서귀포시의 오늘을 잇게 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더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 관행의 농사법 가지고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게 다 결과물로 나와요, 지금. 오늘도 제가 가락동 시장을 가봤는데요. 역시 좋은 감귤은 많은 돈을 주고 시민들이 사서 먹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이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또 예산을 지원을 통해서 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자. 근데 이것도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가자. 그래서 우리 서귀포 시민이 이제 감귤주 수입이 2022년도쯤 되면 1조 원을 목표로.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예산 투자 문제를 포함한 준비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아마 2022년도쯤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조 원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산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네. 서귀포시의 경우는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관이 있을까요?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와서 몸소 이게 보고 즐기고 뭐 이게 좀 길게 제주 올레 아시죠? 네. 네. 올레를 다 일일이 걸어보시고 한라산도 올라가 보시고 오름도 올라가시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와서 감귤 수확하는 데 가서 체험도 해요. 이러면서 질적인 관광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그동안 건설경제가 이게 좋아지다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 이런 문제들도 역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고리를 하나씩 이제 뜯어내면서 서귀포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 시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다양하세요. 마을이장부터 농업 분야 전문가에 그리고 최근까지는 4.3 유족회장을 지내셨거든요. 4.3 유족회장을 지내셨다고 해서 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4.3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30만 중에 3만이 시행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정치권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연내에 좀 처리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주도민 모두의 희망이고 아마 국제적으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연구진 교수분들도 이 문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특별법 개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서귀포시를 어떤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추진 정책이 있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뭐 이게 거듭되는 얘기지만 아마 어느 전국적으로 봐도 서귀포만큼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귀포 경제 비중이 높은 1차 사업을 중심으로 나가고 그와 덧붙여서 관광 문제, 서비스 산업 문제를 복합적으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서귀포 시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서귀포시가 말 그대로 행복도시, 상생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콘텐츠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역사가 오롯이 담긴 문화재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앞으로 여기에 첨단 기술이 더해집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실제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정부가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미래형 콘텐츠입니다. 박물관에서 잠자던 고귀한 문화재가 첨단 기술과 함께 세계적인 콘텐츠로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